투말록 폭포까지는 걸어가기 힘들어 호객꾼들과 흥정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 짐이 있으신 분들은 호객꾼에게 짐을 맡기면 되니 참고하세요. 일명 삼치기, 3명이 하나의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엄청난 경사로와 3명의 무게를 견디며 올라가는 작은 오토바이에게 괜스레 미안해지기도 하네요. 투말록 폭포까지 인당 200페소를 부르는데요. 흥정을 하셔도 되고 귀찮다면 하나 약 4,600원 정도니 택시 기본 요금 정도 생각하시고 편하게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로 약 7분 정도 달리면 투말록 폭포 입구에 도착합니다. 타고 온 오토바이에서 내려 폭포까지는 다른 오토바이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폭포의 운전기사입니다. 1인 1 오토바이로 보다 안전하게 폭포를 왕복할 수 있습니다. 투말록 폭포 도착. 영화 아바타에 영감을 준 웅장한 대자연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입구에서 방문객 명단을 적는데 한국 이름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김, 이, 박처럼 성만 불러줘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바로 뒤 카운터에서 요금 결제할게요. 멀리서부터 웅장함을 자랑하는 투말록 폭포. 멋진 대자연 앞에 모두들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요. CG보다 더 CG 같은 자연의 모습.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석회수라 뿌연색을 띠는 에메랄드빛 물이 신비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폭포를 직접 맞아도 좋고 여러 개의 웅덩이에서 수영을 즐겨도 좋은데요. 특히나 고래상어를 보고 오면 온몸에서 새우젓 짠내가 나기 때문에 몸을 씻어내기에도 좋더라고요. 아래쪽 웅덩이에는 닥터피쉬들이 살고 있어서 발을 담가놓고 구경해도 힐링도 되고 좋더라고요. 폭포 소리를 들으며 한적하게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방갈로 대여도 가능하다는 점. 개인적으로 고래상어 투어보다 저는 투말록 폭포가 더 기억에 오래 남았는데요. 오슬롭에 들리셨다면 꼭 투말록 폭포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름다운 폭포를 한껏 즐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른편 대기석에 앉아 돌아가는 오토바이를 기다릴게요. 올대와 역순으로 입구까지는 투말록 기사님의 오토바이를 타고 입구에서는 타고 온 호객꾼의 오토바이를 타고 하산하시면 됩니다. 호객꾼에게 맡겨놓았던 짐을 찾은 후 모알보알로 이동합니다. 오슬롭에서 모알보알로 이동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레스 버스. 아침에 내렸던 버스 정류장에서 바토행 버스를 탑승하여 바토에서 하차 후 모알보알행 버스로 갈아타는 방법. 타고 온 버스와 같은 노란색 버스가 에어컨 버스인데요. 가는 길이 대부분 비포장길이기 때문에 창문만 있는 버스라면 꽤 고생할 수도 있으니 에어컨 버스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택시. 새벽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더니 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타기로 했는데요. 택시와 흥정에서 모알보알까지 1000페소에 갔는데 미터기를 보니 오슬롭에서 모알보알까지 1274페소, 하나 약 29,700원이 나오더라고요. 모알보알 가는 길에 있는 가와산 폭포에도 들렀다 갈 수 있는데요. 투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조건으로 3000페소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가와산에 가기로 해서 바로 모알보알로 이동합니다. 택시로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모알보알 버스터미널 앞. 이곳이 모알보알에서 가장 번화한 읍내 같은 곳입니다. 길 건너편의 졸리비에서 점심을 먹고 숙소로 이동할게요. 수많은 호객꾼들이 트라이시클을 타라고 말을 거는데 오랜만에 호객꾼이 많은 나라에 왔더니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필리핀 하면 빠질 수 없는 패스트푸드 체인 졸리비. 근처에 마땅한 식당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 붐볐는데요. 얌버거는 손바닥만 해서 양이 작고 학교 매점에서 파는 햄버거와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트라이시클 기사와 파낙사마 해변에 위치한 숙소까지 300페소에 흥정했습니다. 필리핀 교통수단 중 하나인 트라이시클은 현지인 요금 15에서 25페소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알보알은 워낙 외진 곳이라 택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트라이시클입니다. 숙소 근처에 트라이시클 기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알보알 타운 내에 머물지 않는다면 기사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알보알, 카모테스 섬 같은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입장료를 징수하는데요. 최초 한 번만 내면 되니 받은 영수증은 잘 챙겨 다니세요. 트라이시클 기사에게 가는 길에 오토바이 렌트샵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24시간 500페소로 베트남과 하루 렌탈 비용이 비슷했고, 렌트할 때 숙소명, 필리핀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여권 또는 신분증을 맡기면 됩니다. 여권은 분실 시 여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한국 신분증을 맡기세요. 10분을 달려 2박 3일간 머물 마코사스 코티지스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수영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을 따라 이어지는 개별 방갈로, 몇 가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깔끔한 무료 조식, 도보 5분 거리에 번화가 파낙사마 로드에서 술, 음식, 마사지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숙소 앞 해변에 아침 일찍 가서 스노클링을 하면 거북이도 볼 수 있다는 점, 체크인을 입구와 연결되어 있는 리셉션에서 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머물 숙소로 이동합니다. 객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화이트 비치로 올라가 봅니다. 화이트 비치 부근에도 리조트가 꽤 있지만 워낙 외진 곳인 점 참고하세요. 화이트 비치로 가는 길 역시 환경보호금 1인 15페소를 징수하며 오토바이 주차 요금은 10페소가 있습니다. 선셋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는 화이트 비치. 연인들과 친구들이 나누는 담소가 조용한 해변을 채우는데 멋진 노을과 더해져 더욱 낭만적이더라고요. 어린 아이들과 아주머니들이 소소하게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스노클링을 하려고 장비를 챙겨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물에선 놀지 못했고 해변에 앉아 잠시 쉬며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파낙사마 로드로 걸어갑니다. 마코사스 코티지스 리조트에서 파낙사마 로드까지 도보 8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 파낙사마 로드와 가는 길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해변가에 늘어선 바, 칵테일, 맥주 등을 파는 펍, 현금 출금이 가능한 ATM, 수영복, 스노클링 세트, 기념품 등 다양한 가게와 상점들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들린 추나스 그릴 코너라는 작은 로컬 꼬치집. 생선과 오징어, 새우부터 양념된 돼지고기, 닭고기 부위와 소시지 등의 꼬치를 판매하고 있어요. 어떤 부위인진 정확히 모르지만 손이 가는 대로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뒤쪽 식당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고 내부에 앉아도 되고 감성 넘치는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줄 필리핀 대표 맥주 산미구엘. 짭짤한 꼬치 양념과 고소한 마늘 볶음밥의 조화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간단히 안주거리로 먹으러 와도 부담 없는 식당으로 추천드려요. 파낙사마 로드에서 마사지를 받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드리는데요. 헤븐리스 파라다이스. 저는 이틀 동안 1시간 코스의 타이,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았고 가격은 450페소로 하나 약 1,500원. 직원도 친절하고 마사지 실력도 좋아 추천하는 가게입니다. 필리핀은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잔돈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파낙사마 로드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1일차 일정 끝. 다음 편에서 만나요.